네,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입니다. 지난해 그 원균이 이제 약 1,500척을 상대로 이제 배를 몰고, 일본은 그 군선들을 몰고 거의 일본에까지 밀고 들어갔다고 그랬는데요. 이 밀고 들어간 게 그 원균이 아주 잘못한 거죠. 왜냐면 걔들은 가벼운 배니까, 그 속력이 빠르니까 이제 이렇게 막 도망갔는데, 사실은 그 원균은 그 미련하게 우리 그 환옥선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다가 나중에 이제 막 경사들이 이거 큰일 난다고 여기서 다 불살당할 수 있다고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돌아왔는데 그 왜군들은 바다를 저 외해로 돌아가지고 속력이 빠르니까 우리보다 앞질러서 왔어요. 걔들이 1,500척이 그 1,500척 다는 아니고 1,000척이고 500척은 우리 이제 우리나라 그 해안에 있는 그 외선들이죠. 걔 앞질러 와가지고 그 이제 원균이 거기까지 배를 몰고 가면서 얼마나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그냥 기진맥진해서 오는 것은 그 일본인들은 참 멀리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이제 배를 타고 오면서 그 원균의 동태를 그대로 살핀 거 아닙니까? 살피다가 원균이 이제 지쳐가지고 목말라서 그냥 선원들이 막 난리 치니까 그 무시하게 어디 뻘땅에다 배를 세워놓고 물통 들고 산에 가서 물 떠오라고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비무장 상태로 몇백 명이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물 찾아다니는데 그 외선들은 이미 먼저 속력이 빠르니까 먼저 딴 데로 돌아와가지고 그 섬 뒤에 숨어 있다가 척후병이 원균의 그 군사들이 지금 비무장 상태로 물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외선들이 전부 다 왜군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우리 그 비무장 군인들을 그냥 칼로 무슨 풀베드 그냥 다 그렇게 몰살시켜버리잖아요. 한 400명 정도로. 그러니까 저기 원균은 그냥 도망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와가지고 그거 이제 그렇게 해서 군사들 다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권율 장군한테 돌기 맞고 그냥 그 수모를 당하고 술 재앙등 맞고 이제 퍼질러서 자고 있는데 그 외선들이 이제 그 뒤에 살살 숨어와서 보니까 그 초병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는 틈을 타서 우리 배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 배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기름 뿌리고 불러가지고 다 불태워서 이제 우리가 원균 함대가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그게 무슨 왜군하고 싸워서 진 게 아니라 경계에서 진 거예요. 경계에서. 그건 이 시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판는 점에서 노크 기수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비오고 번개치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래서 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표한 거지. 우리 군함 가지고요. 절대 우리 외선 가지고 경기만 탄다냐면 안 져요. 근데 하여튼 그렇든 저렇든 이순신은 아예 그거를 출병 자체를 안 했다니까. 출병 자체를 않고 왕명을 묵살해 버린 거죠. 묵살해가지고 선조가 생각하니 이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그때 가또 기요마사 그놈만 거기서 생포든지 죽였든지 상륙을 저지했으면 그러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쳐도 다시는 군사 보낼 생각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조선 수군한테 완전히 해안이 봉쇄돼서 못 들어갑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긴 전쟁인데 그거를 이순신이 안 가고 거기서 외선 500척이 있으니까 못 간다고 버티고 내가 임금이라면요 이순신 갖다 당장 목을 쳐버려요. 그런데 선조가 이순신을 살려준 거 보면 참 선조도 원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가지고 결정적인 우리가 승기를 잡을 기회였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고니시 육개나가가 가등청정을 제압할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500척이 해안에 있는 500척도 대응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때 이순신이 함대가 나갔다면.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죠. 대응 하는 척이라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은 판옥선하고 거북선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출정조차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순신이 아니라 그건 영웅이 아니라 그건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만 하는 군인이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엊그제 얘기한 중에서 그것을 내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게 어떤 놈들이 왔는데 기요마사를
잡으라고 했는데 이순신이 안 갔을까? 그 이순신은 뭐, 그 권유시 육기나가가 간계책으로 이순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오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함정에 빠뜨리긴 조선수군이 한 100척 이상만 가면 절대 걔들이 일본 놈들이 대항 안 한다니까 무슨 함정에 빠뜨려요. 걔들은 부품은 대놓고 육지로 도망가가지고 육지에서 그 조총수고 육지에서 걔들 진치 그쪽에는 함포가 있어요. 그 육지 배에서는 못 쓰지만 걔들 배가 작아가지고 그 배를 함포에서 그 배를 배에서 함포를 쏘면 배가 다 엎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건 못 쏘지만 우리 조선수군한테 뺏은 거, 조선 육군한테 뺏은 거 이런 함포, 걔들이 가지고 있는 함포를 갖다 걔들 진치 근처에는 장착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포에 가가지고 400척을 눈앞에다 두고도 그거를 공격 못한 이유가 여기서 함포를 쏘니까 그 함포 사정거리 우리가 들어가야 걔들 배에다 우리도 함포를 쏘는데, 우리 함포 사정거리는 짧고 걔들은 육지에서 쏘는 거니까 큰 함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우니까 못 들어가고 이순신이 그냥 죽을까봐 방방 뛰어가면서 저 일본 놈들 400척 있는 거 배 다 부셔버리면 쟤들 못 들어가가지고 조선 양민들 학살하니까 그냥 놔두고 가자고 막 졸라서 이제 후퇴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뭐 후퇴하겠지만, 그래서 이순신의 이중 성격이 잘 나타나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부산포에 가서 그 배 400척이 있는데 그거 다 부시면 외놈들이 못 들어가니까 우리 양민들 학살한다고 그래가지고 부시지 말자고 주장한 사람이 노량해전에서 뭡니까? 일본인들이 아무 조건 없이 들어갈 테니까 싸우지 말자고 그래서 진린도 그렇게 하기로 상의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순신이 일본 놈들 한 놈도 돌려보낼 수 없다고 나와서 싸우다가 지가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일본 놈들 그거로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그거 들어간 게 적어도 10만 명 이상 들어갔는데 거기 노량해전에서 우리가 격파했다는 배가요 500척인지 300척인지 모르겠는데 걔들이 10만 명 이상 돌아가자면요 그게 40명씩 탄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10척이면 400명이죠. 100척이면 4,000명, 1000척이면 4만 명인가요? 그러면 몇천 척이 있어야 돼요. 몇천 척이. 그런데 다 부셨다고? 다 부셨는데 걔들이 어떻게 다 들어갔어요? 돌아가고 그것만 들어갔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약탈한 물건 다 싣고 갔죠? 우리 기술자들 이런 거 납치한 거 다 싣고 갔죠? 이순신의 전기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다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속여먹는 재미로 이제 정권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돈도 지원해 가면서 책을 썼고, 일부 이제 소설가들은 책장서에 먹으려고 책을 쓴 대국민 상대로 사기친 가짜 뉴스들이 거기 반 이상 걸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설명문 중에서 조선사 편찬위원회에서 유성룡의 징비록을 영인해가지고 이제 출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선사 편찬위원회라는 게요, 이마이니 씨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 이제 총대장인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를 그냥 아주 사거리 다 왜곡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병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호남과 황해인들이 개국한 코리아라는 내용으로 이제 강의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차연, 이남, 공주강 외에는 공주호고,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사이가 거기가 차연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공주강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배역하다고 했다고 한 얘기인데, 그것을 최초의 근세사에 와서 최초에 주장한 놈이 이병도예요. 이병도가 공주가 차연이남이라고 하는 것은 공주강 밑에 전라도 호남 지방을 의미하는 것 같다. 기라고도 안 해서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그걸 이제 그거로 아주 친일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호남이 배역당이다 이렇게 이제 악선전을 한 거 아닙니까? 이병도가 이게 얼만큼 나쁜 놈이냐면, 이병도의 친척이 누굽니까? 이완용이죠. 이완용이가 이병도 친척이에요. 근데 이병도가 무슨 대학인가요? 무슨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이완용이 묘를 몰래 파가지고 일본 천황이 하사했다고 하는 이완용의 관뚜껑에 뭐라고 하나 무슨 희호죠. 희호가 해준 거를 갖다가 원광대학인가 무슨 대학 했던 무슨 대학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대학 박물관에다 보관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도 어디 있다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뒤에 원래 그렇게 빼돌리고 우리 역사를 아주 왜곡하는데 앞장섰던 그 아주 나쁜 놈인데, 제가 엊그제 그 자유당 때 문교부 장관을 했다고 그랬는데, 저도 확실히 몰라요. 문교부 장관을 아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하다가 뭐 때문에 그때 못했던가, 문교부 장관 대리 설인가 뭘 했던가 했던 조금 하다 말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우리나라 고대 역사의 교과서를 거의 다 그 친구가 그 주관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그 민족, 우리 그 한민족의 침략, 일제 침략의 그 원흉이다시피 하는 그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언제까지 군림했냐면 박정희 시대까지 아주 날렸죠. 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인가 되고 우리나라 그 총 역사의 그 거의 사령탑 역할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랄까? 그런 게 배워가지고 거의 왜곡돼서 그렇게 그 박정희 거짓말을 하는데, 그 학문적인 어떤 그 서포트의 그 배경이 됐고, 이에서 우리가 그런 역사에서 탈피해야 되는데, 이게 탈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원로 그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이요, 거의 다 이병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병도를 공격을 못하죠, 그 사람들이. 그 이병도의 그 제자를 아주 꽉듯이 받들 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공격을 못해요. 못하고 나같이 아주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난 내가 제일 무식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최근에 내가 정신적인 그 후원자를 하나 얻었는데요. 고려대학교 나와가지고, 신문인가요? 내일 신문인가? 거기 기자 하시다가 그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한성 도성으로 가는 길? 그런 것도 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썼어요. 근데 그 양반이 최근에 책공장 2020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유성룡하고 이순신의 소위 가짜 뉴스 공장이다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아마 담양군 소세원에서 은거하는지 했던 소세원의 그 양반의 어떤 배경 화면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계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든든합니다. 지금까지 저 혼자 그냥 이순신을 공격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런 훌륭한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좀 큰 힘을 얻어서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찾아가지고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그 양반한테 좀 뭘 배울 거 있으면 좀 배워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서서히 나와가지고 우리의 너저분은 가짜 영웅 탈로 씌워진 잘못 포장된 그런 역사의 거품을 걷어내야죠. 걷어내고 진실된 어떤 역사를 정립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덜어 계시다는 그것만으로도 제가 든든한 힘이 돼서 아주 목소리가 좀 커졌죠, 다른 날보다. 저는 오늘 상당히 고무된 기분을 언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얼만큼 더 앞으로 활동할지는 모르지만, 이순신하고 박정희의 잘못된 가짜 영웅, 이거는 제가 이제 힘껏 한번 벗겨내 봐야 되겠어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 이제 연세 드신 저로부터의 선배님 되시는 분들은 워낙 찌들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든 내가면서 끝까지 그 양반들이 이제 진짜 영웅이라고 우기실 건데, 우기든 말든 그 양반들은 그런 데로 놔두더라도 후세 사람들이 가짜의 탈을 쓰고 요망한 짓거리를 한 그런 역사의 어떤 질곡, 진창, 이것을 제대로 알고 앞으로는 우리 바른 역사를 정립하는 그런 세대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수입니다.